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홍기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세 번째 나왔는데요. 아마 이 포럼이 사회적 기업가 포럼이다 보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회적 기업 관련 분들이신데 세 번째 배치하신 거는 저희 기업이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의 후원을 적게 하는 기업이 아닌가 해서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아까 송하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 기업을 하나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몽땅이라는 기업을 육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다가가기 전까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소개를 드리면서 혹시 여기 모이신 분들 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인천공항은 이러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조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천공항 우선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 다 아시는 그런 어떤 국가 기반 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해외에 나가실 때는 항상 인천국제공항을 이용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가치를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도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기업이 다 똑같겠지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업의 속성이라든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어떤 국가의 제1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항공사 인천공항이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항으로 저희가 현재 그 운영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글로벌 그리고 공기업, 글로벌,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다음에 고객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인천공항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처음 외국에 나가셨을 때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방문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이 또 공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인천공항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사업, 국가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사회공헌 팀에 제가 온 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일 이제 크게 의문이 들었던 게 공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제일 이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전까지 공항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사실 공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회공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 외에 사회공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었고요. 그래서 먼저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선은 국민에 대한 행복,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사회공헌 사업 주제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저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고객, 그거에 덧붙여서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느끼는 인천공항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함을 담아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고객이라는 두 번째 카테고리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항이다 보니까 글로벌에 대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문화예술 공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련된 그런 사회공헌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요 사회공헌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태생이 200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항을 했는데 영종도하고 용류도 그 두 섬 사이에 그 방조제를 건설을 해가지고 바다를 메꿔서 만드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공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영종도하고 용류도에 사시던 분들을 사실은 이제 이주를 시키고 공항을 건설해야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게 사회공헌이었고요. 2006년도에 이제 사회공헌 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사회공헌에 대한 전략 그런 부분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사회공헌을 그때부터 진행을 하는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태생적인 어떤 그런 시작 자체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을 놓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인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정부의 공기업이다 보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의 어떤 그 사회공헌도 동시에 병행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교육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세계평화의 숲, 환경 분야인데요. 환경 분야도 이제 지역에 대한 환경 분야를 하는 이유는 공항 항공 산업이 그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세계평화에서 17만 평 정도 되는 어떤 숲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초, 중고 대학교에 장학금 주는 사업도 있고요. 하늘고등학교라고 이제 그 자율형 사립고를 인천에 건립을 했던 그런 사회공헌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봉사활동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런칭을 한 게 활주로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브랜딩을 해가지고요. 그 공항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공항을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직원밖에 없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대한 어떤 교재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인천공항에 대한 교재 개발을 하고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월 1회 이상씩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 크다 보니까 그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시설문에 각종 모금함을 이제 설치를 해서 어떤 비영리 단체라든지 그런 모금 활동을 할 때는 저희 인천공항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그 고객들의 모금 활동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각종 공모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어떤 사회공헌 공모전 또는 이제 장애인 문학 공모전, 한국문학상 그런 공모전들을 저희가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커위시 위드 인천공항 요거는 이제 현재 준비 중이고 곧 런칭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모든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한 분당 얼마씩 적립이 돼가지고 그 돈이 모여서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떤 그 환아들을 저희가 후원하는 그런 그 고객 대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공항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련된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임직원 해외 봉사나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쩌면 여기 오신 대학생분들 중에서는 인천공항 대학생 봉사단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봉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사회적 기업 몽땅 육성 사업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글로벌 분야 또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으로 처음에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몽땅을 만들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그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까지 3년 동안 사회적 기업 만들기 1000개 만들기 이런 이제 어떤 정책이 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기업으로서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그러면 과연 인천공항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저희가 가진 역량으로 업의 방향에 맞추어서 사회공헌을 새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진 속성은 무엇인가라고부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육성을 하자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이제 다문화인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 다문화인들에게 사실 다문화인들의 문제가 어떤 일자리를
좀 잡기 힘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문화인들에게 좀 자긍심이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다문화인들로 구성된 노래단을 저희가 이제 만드는 사업을 그때부터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천공항 저희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요. 공모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이제 사단법인 시즈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놀이단 이 컨소시엄이 저희의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자 협약을 통해 가지고 2011년부터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11억을 투입을 해서 몽땅이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몽땅이라는 그런 기업이 사실은 이제 인천공항과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몽땅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인들로 많이 이제 구성되어 있었고 그게 바로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닌가 그런 거에서 저희가 지금도 현재 대내적으로 좀 평가를 하기로는 조금 잘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몽땅 만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요 3자 협약의 그 틀 자체가 사실은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혁신적이다라는 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정민 이 두 개의 분야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분야였던 저희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SR 차원에서 기부금을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홍보 인프라 또는 이제 어떤 그 홍보 인프라라든지 이 몽땅이 나중에 문화예술 컨텐츠를 개발해서 인천공항에 있는 어떤 밀레니엄홀이라는 공연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인프라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 사단법인 시즈 같은 경우는 이 몽땅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조직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직 자체가 없어서 사람을 처음에 이제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그 조직화 단계 에서부터 시즈에서는 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각종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놀이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제일 처음 사회적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단에서는 몽땅이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컨텐츠를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잘 모여서 그런 협력이 됐기 때문에 몽땅이라는 어떤 기업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몽땅은 현재는 이제 저희가 3년 동안의 그 후원이 끝난 상태고요. 끝났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공항공사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 개의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몽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저희 사회공헌 사업 철학을 한 개를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부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 육성돼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한 개의 사회적 기업만 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공사 입장에서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관리했던 지표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뭐 가장 당연하겠지만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지정이 되느냐가 첫 번째 저희의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주민 고용 비율을 50% 이상 항상 유지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몽땅을 만들 때 목적이 그 다문화인들로 구성된 그런 다문화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다문화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주민 고용 비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월 항상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경영자립도 같은 경우는 3년간에 저희가 이제 11억 그 지원이 끝나면 저희로부터의 어떤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떤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서 결국은 자생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매년 경영 자립도의 목표를 좀 높게 가져와서 저희한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항상 외부에서 영업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다른 기업하고도의 어떤 연계를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독려를 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인천공항에서 공연을 했었던 사진이고요. 잘 나온 사진은 한데 사실은 이제 올해도 공연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몽땅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그 신입 직원들 입사하면은 저희가 그 몽땅이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캠프라고 그 전국의 다문화 청소년들 그리고 어떤 편부모 세터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무료의 다문화 음악 캠프를 몽땅이 또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공항 시설물을 이용해서 공연 같은 것들을 펼치는 것들도 몽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공항하고 몽땅하고의 어떤 서로의 색깔이 잘 녹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몽땅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 개 기업하고만 이렇게 저희가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같이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몽땅하고의 어떤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또한 또 사회적 기업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 팁은 제가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까 제가 약간 주저리 하면서 시간을 깎아먹어서 그런지 부족한데 시간이 아까 차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도 기업의 어떤 SR 담당자로서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제가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역량을 보유하신 사회적 기업가나 비영리 단체 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가 또는 비영리 단체와 기업 SR 담당자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요청을 하는 거는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각자가 가진 보유 역량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 SR 담당자 같은 경우는 기업을 설득을 해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끔 내부적인 어떤 설득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잡아가는 역할을 한다면 여기 계신 사회적 기업 담당자분들은 아마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의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긴밀하게 업무를 하면서 저도 해피하고 여러분들 해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